할머니, 냄새나. 할머니, 냄새나. 할머니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80세 노이사의 고백. 침묵의 살인자와의 싸움. 프롤로그. 손주의 외침. 할머니의 눈물. 외면할 수 없는 노년의 그림자.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넘어 부드럽게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70대 후반에 곱디고 온 박순자 할머니는 5살 배기 손주의 재롱에 행복한 미소를 지으려던 찰나 손주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할머니, 냄새나. 어린아이의 순수한 외침은 할머니의 가슴에 날카로운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졌고 애써 감춰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내가 정말 냄새가 나는 걸까? 오랜 세월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고 굳은 일을 마다치 않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곱게 늙고 싶었지만 어느덧 몸은 여기저기가 쑤시고 젊은 시절의 활력은 이미 희미해진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라는 단어는 할머니에게 깊은 수치심과 함께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혹시 자식들도 이웃들도 속으로 자신을 멀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사실 노인 냄새는 박순자 할머니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 중 하나는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유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99.9%가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느낄 수 있는 특정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노년의 삶에 드리워지는 이 쾌쾌한 냄새의 정체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 고통스러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노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겪는 말 못할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 침묵의 살인자. 노인 냄새의 과학적 진실. 몸속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속삭임.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해온 가정의학과 의사 김현수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지만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 바로 노인 냄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노인 냄새, 혹은 노화치라고 불리는 이 냄새는 단순히 개인위생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 몸의 다양한 기능이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마치 오래된 책에서 풍겨나오는 낡은 종이 냄새처럼 노인 냄새는 시간의 흐름을 반영하는 일종의 생체 시계와도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우리 몸의 땀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활발하게 땀을 배출하며 체온을 조절하고 몸속 노폐물을 내보냈지만 나이가 들면 땀샘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땀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에 축적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쌓인 노폐물은 세균 번식을 촉진하여 불쾌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히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노폐물이 쌓인 피부는 냄새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피지선의 변화입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피지는 나이가 들면서 그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노네날, 난넬이라는 물질의 생성이 증가하는데 이 물질은 특유의 쾌쾌하고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름이 산패되면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것처럼 노화된 피지는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입속 환경의 변화 또한 노인 냄새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침은 입속 세균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침 분비량이 줄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입냄새는 호흡을 통해 외부로 퍼져나가 전체적인 노인 냄새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관리가 소홀한 구강처럼 건조한 입안은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되어 체내 노폐물 처리 능력이 떨어지거나
특정 질환 또는 복용하는 약물이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를 넘어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함께 찾아오는 우리 몸의 복합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위생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장. 냄새와의 조용한 전쟁.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서. 노인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집안의 묵은 먼지를 청소하듯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냄새와의 조용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노폐물 배출 효과를 높이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치 흐르는 물이 고인 물보다 깨끗한 것처럼 충분한 수분 섭취는 몸속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여 냄새를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햇볕은 자연적인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에 서식하는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당한 운동은 땀을 통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몸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햇볕이 빨래를 보송하게 말려주는 것처럼 햇볕을 쬐며 하는 산책은 몸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자연 요법입니다.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샤워나 목욕은 피부 표면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체온과 비슷한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부에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에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 매일 하는 샤워나 목욕은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노년의 품격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3장. 냄새의 주요 공격 지점.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3곳. 숨겨진 악취의 근원을 찾아서. 아무리 열심히 몸을 씻어도 특정 부위를 소홀히 하면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집 안의 특정 구석에 숨어있는 먼지처럼 냄새의 근원이 되는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주름진 부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피부가 접히는 부위는 땀과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나 목욕을 할 때 이 부위들을 더욱 꼼꼼하게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샤워 후에는 드라이기 등을 이용하여 습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습한 곳에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습한 피부 주름은 악취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머리카락 등 털이 있는 부위는 땀과 피지가 쉽게 달라붙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샤워 시 이 부위들을 깨끗하게 씻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털을 정리하는 것도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 털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이므로 짧게 정리하거나 제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수풀 속에 벌레가 숨어 있는 것처럼 털이 많은 부위는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숨어있기 쉬우므로 청결 유지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로 습기가 차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발은 매일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하며
통풍이 잘 되는 신발과 양말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남아있기 쉬우므로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신발은 번갈아 신어 통풍이 되도록 하고 신발 안에 신문지나 제습제를 넣어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은 자주 씻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물이 고이면 썩는 것처럼 땀이 찬 부위는 악취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곳은 냄새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이므로 다른 부위보다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숨겨진 악취의 근원을 찾아 제거하듯 이 부위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비결입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장, 몸속부터 깨끗하게 냄새를 다스리는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 향기로운 삶을 위한 내면의 변화. 냄새 관리는 단순히 몸을 씻는 것만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몸속부터 건강하게 만들어 냄새를 줄이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땅속부터 건강해야 튼튼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몸속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노화로 인한 체취 변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성분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녹색 채소, 시금치, 케일 등 견과류 등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 제거와 냄새 감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녹슨 쇠를 닦아주는 것처럼 항산화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냄새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분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체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 수박, 딸기, 멜론 등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자주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어 냄새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몸속에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여 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구강 위생 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꼼꼼한 양치질은 물론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혀에 있는 세균과 음식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은 입냄새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충치나 잇몸 질환 등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것도 입냄새를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치 깨끗한 거울처럼 청결한 구강 상태는 상쾌한 숨결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몸속 수분을 빼앗아 체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은 분해 과정에서 특정 냄새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커피나 술 대신 물이나 허브차 등을 마시는 것이 체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가뭄에 땅이 마르는 것처럼 카페인과 알코올은 몸속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어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비는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하여 체취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배변 활동이 원활해져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 이는 체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것처럼 섬유질은 몸속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몸속부터 냄새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은 단순히 냄새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씨앗부터 건강하게 키우는 것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은 향기로운 삶을 위한 튼튼한 밑거름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5장. 옷과 주변 환경 관리.
냄새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노력, 깨끗함이 만드는 상쾌한 공간.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오지나 주변 환경에 냄새가 남아있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청소를 마친 방에 퀴퀴한 냄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옷과 주변 환경 관리 또한 냄새를 없애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땀과 노폐물이 밴 옷은 즉시 세탁하고 햇볕에 바짝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의 옷을 선택하는 것도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탁 시에는 섬유 유연제 사용을 줄이고 필요하다면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하여 냄새를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햇볕에 말린 보송한 빨래처럼 깨끗하게 세탁하고 건조한 옷은 상쾌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줍니다. 침구류 또한 밤새 흘린 땀과 각질이 쌓이기 쉬우므로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베개 커버와 시트는 특히 피부에 직접 닿는 부분이므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나 이불은 햇볕에 자주 말리거나 섬유 탈취제를 사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매일 새 침구에서 잠드는 것처럼 깨끗한 침구는 숙면을 돕고 냄새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도 중요합니다. 신발과 양말 관리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바른 냄새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번갈아 신어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하고 신발 안에 신문지나 제습제를 넣어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발 전용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잘 관리된 깨끗한 신발처럼 쾌적한 신발은 발 냄새를 예방하고 발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방 안 환기를 자주 하는 것도 실내에 쌓인 냄새를 없애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가 순환되도록 하면 실내에 쌓인 냄새를 배출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공기청정기나 탈취, 젤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리 후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환기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마치 맑은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꾸준한 환기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옷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냄새의 잔존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상쾌한 공간을 만드는 섬세한 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주변 환경 관리를 통해 냄새 없는 쾌적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주변 환경 관리는 냄새 없는 삶을 완성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6장. 할머니의 용기 있는 변화. 되찾은 웃음과 삶의 향기. 엠새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맞이한 행복. 손주의 순수한 지적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박순자 할머니는 그날 이후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건강 프로그램에서 들었던 내용과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물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매일 햇볕을 쬐며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생활화했습니다. 샤워를 할 때는 특히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를 더욱 꼼꼼하게 씻었고 식습관도 건강하게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려고 했고 옷과 침구류도 더욱 자주 세탁하고 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듯하여 실망하기도 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조금씩 몸에서 나는 냄새가 줄어드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기분의 할머니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다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손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냄새 안 나. 좋다. 손주의 칭찬에 박순자 할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냄새 때문에 오랫동안 느껴왔던 수치심과 외로움이 마치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박순자 할머니는 더욱 활발하게 동네 노인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손주와도 이전보다 더 즐겁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지자 할머니는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삶의 활력을 다시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냄새 문제로 홀로 고민하며 고통받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노인 냄새는 극복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리와 꾸준한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할머니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진 노년은 더욱 당당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할머니의 삶에는 다시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7장. 노년의 존엄성을 지키는 섬세한 배려, 함께 만들어가는 향기로운 사회. 노인 냄새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냄새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그들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노인 냄새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노인들의 삶을 더욱 힘들고 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이해와 배려는 노인들이 냄새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비난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냄새 관리 방법을 찾아보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거나 목욕을 도와드리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따뜻한 등불을 비춰주는 것처럼 주변의 따뜻한 배려는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노인 냄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들이 냄새 문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위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 친화적인 생활용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해 노인 냄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처럼 노인들이 냄새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노인들이 냄새 문제로 인해 소외되지 않고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향기로운 사회는 노인들의 삶에 더욱 큰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에필로그. 냄새 뒤에 숨겨진 이야기. 존중과 이해로 채워가는 노년의 향기.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 그 이상입니다. 그 뒤에는 외로움, 소외감, 그리고 존엄성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맡아야 할 냄새는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온 고단한 삶의 흔적이며 여전히 빛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선다면 우리는 노년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향기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손주의 맑은 웃음 속에서 삶의 행복을 느끼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갑니다. 할머니의 삶은 이제 쾌쾌한 냄새 대신 은은하고 따뜻한 인간미의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의 향기는 결코 냄새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삶의 기록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노년의 향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전문가의 시선. 노인 냄새 오해와 진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조언. 오랜 시간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저는 노인 냄새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치 안개 속에 가려진 것처럼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한 생각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시선으로 노인 냄새에 대한 오해를 풀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해 1. 노인 냄새는 개인위생 불량 때문이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노인 냄새는 단순히 개인위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생관리가 소홀하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노인 냄새는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이러한 변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나뭇잎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노인 냄새는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위생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해 2. 노인 냄새는 모든 노인에게 나는 것이다. 또 다른 오해는 모든 노인에게 똑같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 냄새의 정도나 특성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유전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하고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 냄새가 거의 나지 않거나 약하게 날 수 있습니다. 마치 같은 종류의 꽃이라도 환경에 따라 향기가 다르듯이 노인 냄새 또한 개인차가 큽니다. 오해 3.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노인 냄새가 노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긴 하지만 당연히 감수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노인 냄새는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불편한 옷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옷으로 바꿔 입는 것처럼 노인 냄새 또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불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조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 냄새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마치 잘 관리된 정원처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한 몸을 만들고 냄새를 줄이는 기반이 됩니다. 피부 청결과 보습에 신경 쓰기, 순한 세정제를 사용하고 꼼꼼하게 몸을 씻은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 피부 건조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각질이 쌓이고 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촉촉한 피부처럼 청결과 보습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냄새를 줄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구강 건강 관리 철저히 하기, 꼼꼼한 양치질, 치실 사용,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입냄새를 예방해야 합니다. 마치 깨끗한 입안처럼 구강 건강 관리는 상쾌한 순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기저 질환 관리, 특정 질환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건물의 안전 점검처럼 건강 검진은 몸의 이상 신호를 확인하고 냄새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솔직하게 소통하기, 냄새에 대한 걱정이나 어려움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의 지지와 이해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힘든 일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솔직한 소통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냄새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올바른 이해와 노력을 통해 우리는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향기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9장. 냄새를 넘어선 공감과 존중의 가치,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노인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단순히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적인 방법만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냄새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치, 즉 노인에 대한 공감과 존중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노화라는 자연스러운 변화의 결과이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이러한 변화에 대해 관용적이지 못합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불쾌함, 불편함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냄새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삶의 무게와 시간의 흔적입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옹이처럼 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그들이 살아온 삶의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특히 중요합니다. 노인 냄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욱 세심한 배려와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서 냄새가 느껴진다면 비난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은 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가족의 따뜻한 마음은 노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노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존경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노인의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노인 냄새를 불쾌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하모니처럼 다양한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따뜻할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냄새를 넘어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10장. 다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 존중과 사랑으로 채워진 삶의 향기. 시간이 흘러 박순자 할머니는 냄새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손주의 순수한 지적은 할머니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꾸준한 노력과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신감을 회복했고 이제는 손주와 함께 웃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집에는 더 이상 쾌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는 은은한 비누 향과 따뜻한 햇볕 냄새만이 감돕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얼굴에서 묻어나는 밝은 미소와 활기찬 모습입니다. 냄새라는 그림자가 걷히자 할머니의 삶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인 냄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노인들은 냄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더욱 당당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주에게 할머니 냄새나? 라고 물으면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할머니한테서는 좋은 냄새가 나. 손주의 이 말은 할머니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다시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낍니다. 노년의 향기는 결코 냄새로 정의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과 존중으로 완성되는 아름다운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 모두가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